총선 후에 첫 개각에 있어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들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좀 했는데, 이번에 보면 이제 그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김한섭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야, 역시나 좀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어제도 드러났던 내용도 있고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김한섭 후보자가 윤석열 인수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정부 출범 후에는 비서관까지 했는데, 지난 총선에서 튀어나왔었죠. 그 용핵관으로 해서 윤석열 은혜를 입어가지고 강원 원주을의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을 받아가지고 출마를 했었죠. 결과적으로는 낙선을 했고요.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관 자리로 다시 불러온 건데, 지금 여러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죠. 첫 번째는 이해충돌 문제입니다. 김한섭 후보자 처가의 기업이 지난 10년 동안 환경부 산하 기관하고 소속 기관에다가 장비를 지속적으로 납품을 해왔어요. 그런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물질 검사나 측정하고 분석하는 그 기구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배우자의 부친이 1984년에 설립을 해서 현재는 배우자 오빠가 대표를 맡고 있고, 배우자 역시도 그 회사의 비상장 주식 25,000주, 약 3억 4천만 원 상당인 회사 주식의 12.2%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배우자가 백지 신탁을 한 적은 있다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매도까지는 또 이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배우자의 오빠가 계속 환경부에다가 장비 납품을 한다고 하면 이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4조에 따라서 사적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후보자 본인이 직무수행을 회피하지 않으면 명백한 위법행위고요. 또 하나는 공직자윤리법 14조의 11에 따라서 백지 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해서 해당 주식을 이제 발행한 그 기업의 어떤 경영이라든가 또는 재산상 권리에 있어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칠 만한 직무에서 결재하거나 지시하거나 의견 표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환경부 장관으로서는 부적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황 후보자가 기재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에도 있었어요. 후보자 처남이 소유한 업체가 2001년에는 과기정통부로부터 해서 3억 3천만 원짜리, 그리고 산자부에서는 1억 1천만 원짜리 기자재 납품 계약을 따냈고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는 7,100만 원짜리 용역 계약을 또 따냈고요. 그리고 중기부하고 코트라 기업지원 사업을 통해서 1억 9천의 지원금도 타갑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수의계약까지도 한 것도 확인되고요. 그래서 이 수령 금액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도합 약 한 7억 원 상당의 정부 사업비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에 이토록 정말 많은 처가 회사와의 정부 계약 과정들을 보면 그 의문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후보자 가족의 총선 직전에 위장 전입 논란도 지금 터졌잖아요. 후보자 아내와 자녀 2명, 총선 이전인 올해 3월 4일 날 그 강남구 일원동에서 후보자가 출마했던 그 지역구에 속하는 원주시 방곡동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4월 29일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 다시 강남구 일원동으로 주소지를 또 이전합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친은 원주시 귀례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원주시 갑에 속하는 지역이었는데 후보자가 원주시 을에서 출마를 하니까 주소지를 원주시 을로 이전을 합니다. 모친과 이모 역시도 부친이 주소지를 이전했던 날에 그 역시나 서울 쪽에서 강남구 청담동에서 명륜동으로 주소지를 이전을 하죠. 그리고 4월 17일 날 선거가 끝나고 다시 그 전에 있었던 소재지로 이전을 했고요. 후보자 지역구로 주소지를 이전한 시점은 모두 선거인 명부 그 작성 완료일인 올해 3월 26일 이전이었으니까 위장 전입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비춰지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후보자 본인은 그렇게 해명을 하죠. 가족들이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서 해당 지역구로 함께 주소지를 이전했던 것 뿐이었다. 그런데 만약에 가족들이 이전한 주소지에서 실거주를 했던 것이 아니고 선거구에서 그저 투표를 할 목적으로 말 그대로 위장 전입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허위 신고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위법행위죠. 그런데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이거 의외로 간단하다고 하더라고요. 휴대전화 위치 추적하고 그간 사용했던 카드 내역 딱 까보면 주소지만 이전한 이 위장 전입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를 김한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적절히 소명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관건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꼭 위법행위로 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해도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이 선거의 공정성은 물론이고 민주주의의 근간도 뒤흔드는 것 아닙니까? 역시나 이 자체만으로 후보자의 윤리의식 결여 문제도
남아있는 거라고 봅니다. 뭐든 간에 어쨌든 떳떳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논문 표절 논란이죠. 그 후보자의 논문 지도 교수인 김신복 교수의 논문에서 꽤나 많은 부분이 동일하게 차용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제목이 뭐였냐면, 논문의 제목이 대학 입시 정책에 있어서 기여 입학제의 타당성 평가라는 논문인데, 일단 논문 핵심 구조, 준거 틀 자체가 지도교수랑 동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 지도교수의 논문에서 예를 들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 기술적 서술을 하거나 또는 동일하게 적어내거나 했는데, 이에 대해서 뭐 각주를 달거나 인용 표시를 하지도 않았어요. 타당성 평가 항목에서도 지도교수의 논문의 틀을 그대로 잡고 뭐 살을 붙이거나 사실상 차이가 없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표현을 차용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지도교수의 연구 질문까지도 가져온 부분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다른 윤석열 정권의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논란과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잖아요. 역시나 윤석열 정권의 요직에 올라서는 사람이니까 이런 흠결, 이런 부적격 논란 안 따라올 수가 없다 싶은데, 아주 충실하게 그 논란 요소조차도 기본값을 확실히 채운 후보자인 거죠. 이런 논란이 없으면 애초에 진짜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고위공직 못 맡는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심지어 보니까 김한섭 후보자의 부친도 보면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전두환 정권 말기에 강원도지사도 하고, 노태우 정권에서는 내무부 차관도 하고, 이 보수 정당과 보수 정권의 역사와 함께 해왔던 사람이던데, 야, 뭐 집안을 봐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딱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초록 동색, 급이 같은 똑같은 사람들만 불러다가 앉히는 거죠. 침몰하고 있는 정권이 감당 가능하지 않은 짐을 더 싣겠다라고 하니까 상황 판단이 아직도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